가장 입냄새 많이 나는 부분이 이제 치주낭이라고 해서 이 치아랑 잇몸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거든요. 바스법이라고 해서 치아를 치소를 45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각도를 만든 다음에 사실 양치를 열심히 하시지만 필요한 부분을 닦지 않고 치아 쪽에만 관리를 하신다면 입냄새는 그대로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충치가 있다거나 잇몸병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치과에서 당연히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냥 그런 게 크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입냄새 많이 나는 부분이 이제 치주낭이라고 해서 치아가 잇몸을 이제 뚫고 올라오는데 틈이 있거든요. 그 사이 부분으로 치석도 쌓이고 세균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남아 있으면서 세균들과 만나면 얘들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황화합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치아가 잇몸을 뚫고 올라와 있는데 이 치아랑 잇몸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건강한 잇몸이라면 한 2-3mm 정도?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범위가 늘어나서 5에서 6mm, 뭐 진짜 심한 경우는 10mm 이상도 이제 틈이 생기는데 사실 저희가 양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옆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위아래로 여기 사이사이를 닦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치를 양쪽으로 쭉 진행하면서 하실 텐데 사실 이렇게만 닦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여기 틈새는 전혀 안 닦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스법이라고 해서 치소를 45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각도를 만든 다음에 전체 치솔이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치솔 끝 일부라도 여기 치아와 잇몸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여기 안쪽을 닦아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안쪽에 치석이 오래 쌓여 있으면은 단단해진 경우에는 칫솔질만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치과에서 또 청소를 도와드려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집에서도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셔서 이게 밀어 넣을 때 처음에 들어가면 약간 좀 피도 날 수 있고요. 약간 좀 안 들어가던 자리다 보니까 이게 어색한 느낌이 나서 이게 괜찮은 건가 하실 수 있지만 한 2-3일 정도 그 피 나는 시기만 넘기시면 안쪽까지 잘 닦으셔도 피가 계속 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치주낭이 만약에 관리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 혀가 이제 평평하지 않잖아요. 되게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뭔가 좀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양치를 하고 혀를 닦으시려고 하면 이제 보통 구역 반사라고 해서 혀의 안쪽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약간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혀를 닦으려고 이제 얘기를 듣고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치과 가서 저 구취가 있어요 하면은 보시면은 안쪽에 혀 있는 부분에 백태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옆면까지는 닦을 때 구역질이 안 나는데 위쪽 면은 구역질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닦으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혀를 닦는 도구가 또 있어요. 혀 클리너라고 해서 약간 숟가락처럼 생긴 건데 이제 약국에서 구하셔서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사실 그 기구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쓰시는 칫솔로 하셔도 충분한데 칫솔을 하실 때 좀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코로 천천히 숨 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입으로 숨 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구역질 나거든요. 그래서 코로 천천히 숨 쉬면서 혀를 가능한 앞으로 내밀고 좀 천천히 부드럽게 위에서 안쪽에서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주면서 혀를 좀 닦아주시고 횟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5번에서 10번 정도 쭉 이제 안쪽으로 눌러서 천천히. 근데 너무 이걸 또 잘 닦으려고 또 강하게 하시면 혀에 이제 미각세포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천천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구강 내 원인이 아닌 그 다음으로 이제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건조증이거든요. 결국은 입안이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난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물을 많이 섭취 안 하셔서 좀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주무시기만 해도 사실 원래 낮보다는 침 나오는 양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균들이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조금 해결하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습기를 좀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방법이긴 하고요. 아니면 이제 물을 좀 자주 마시거나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또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건조도 훨씬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또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 이제 코골이 할 때 설명드렸던 뭐 양압기라든지 뭐 다른 장치들 이용해서 좀 구호흡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사실 이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의 90% 이상은 사실 구강 내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 좀 표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구강 내 문제가 이제 뭐 치주낭이나 혀 백태 같은 구강 내 문제가 한 85%에서 90%.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건조증이 한 5에서 10%. 이건 또 스트레스나 이제 수면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생활 습관. 사실 뭐 양파나 뭐 마늘 이렇게 드시면 이거는 또
냄새가 안 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랑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사실 좀 원인이 클 수 있고요. 다이어트 때문에도 또 원인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없으면 이제 지방 분해가 많아지면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그럴 때 또 이제 그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또 구취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한 3%에서 5% 정도.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질환 아시겠지만 이제 부비동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편도가스적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냄새가 또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뭐 한 2-3% 정도. 그다음에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당뇨 같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거는 거의 한 1% 내외. 전체적으로 이제 나의 구취를 따지면 이런 부분들은 좀 소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원인이 하나도 없고 이런 이제 뭐 당뇨나 아니면은 역류성 식도염 이런 질환 때문에 또 구취가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내 구취의 퍼센트를 따져보면 구강 내에 이제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경우가 많죠. 가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세균의 전체적인 양도 좀 줄일 수 있고 사실 이제 황화물을 또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보조적인 역할로 쓸 때는 충분히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원인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주낭 속에 있는 치석이라든지 뭐 음식물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혀 위에 있는 이제 백태나 세균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글만 계속 하신다고 해서 이게 원인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보조적인 역할로 쓰신다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초반에는 분명히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시 거의 원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찌꺼기를 잘 제거해 주셔야 되거든요. 양치로 됐든 치실로 됐든 뭐 워터픽이 됐든 이 사이 부분은 이제 청소를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혀 클리너 같은 걸 이용해서 혀를 좀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전에 이제 치과에서 치료했던 부분 보철물이나 이런 부분 주변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잇몸에 피가 너무 난다든지 잇몸이 많이 부어 있다든지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있다면 치과에 가셔서 좀 검진을 받아보셔서 그런 원인들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